합의 기호 시그마와 그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호를 시그마라고 읽어요. 쓸 때는 그냥 시그마라고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당연히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 기호는 합을 나타내는 기호다. 그 전에도 합을 나타내는 뭐 기호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SN이라는 걸 배웠죠. SN. SN이 주로 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었지.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시그마도 이것과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의 합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 이걸 주로 우리가 그 전까지는 SN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나타냈었는데, 그거를 시그마라고 하는 요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시그마. 주로 세 부분이 있는데, 요 아랫부분, 이 윗부분,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이렇게 세 부분을 잘 채워주면 돼요. 첫 번째로 여기하고 여기는 채우기가 어렵진 않아. 주로 K는 1N 이렇게 해요. K라는 문자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K가 일종의 뭐 함수에서는 X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AN에서는 N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약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를 변수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은 뭐냐? 요게 첫째 항을 나타내는 거야. 요 N은 뭐냐 하면 마지막 항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과 마지막 항. 그러니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1부터 n까지라는 뜻이 되는 거야. 1부터 n까지. 물론 요 위치와 요 위치에는 서로 다른 숫자들이 오기도 해요. 뭐 3부터 10까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뭐 n부터 2n까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 자리와 요 자리는 처음과 마지막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 항 번호로 맨 더할 것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를 표현하는 거고, 여기 K 말고 다른 문자를 쓰기도 해요. 뭐 I, J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N이라는 문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변수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리가 식을 나타내는 자리야. 식. 뭐 보통 AK라고 많이 쓰는데, 이 자리가 식 또는 항을 나타내는 자리죠. 식 또는 항을 나타내는 자리야. 이렇게 생긴 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라고 한다면, K에다가 1부터 5까지, 맨 처음은 1, 맨 마지막은 5. 여기 K가 있죠? K에다 1부터 5까지를 대입해서 더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대입하면 A1이 될 거고, 2 대입하면 A2가 될 거고, A3, A4, A5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 건너뛰는 건 없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연수 순서 그대로 대입해서 더해줘야 돼요.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K라고 되어 있다 라고 하면,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3이 될 거고, 더하기 1 다음에는 2를 대입하겠죠. 갑자기 3, 4,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자연수 1, 5라고 되어 있으면 1, 2, 3, 4, 5 이렇게 5번 대입해야 되는 거야. 자, 2를 대입하면 6이 될 테니까 6 더하기 3을 대입하면 9가 될 테니 9, 12, 15 이렇게 해요. 요것의 의미는 이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식에 또는 이렇게 생긴 항에 K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5까지를 대입해서 다 더하세요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합시다. 그럼 요 K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N까지를 대입한 것들을 다 더하세요라는 뜻이라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지난번까지는 주로 SN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라고 했어. 3부터 N까지라고 했어. 그러면 3부터 대입해야 되는 거야. 1이나 2를 대입하면 안 된다고요. A3부터 표현이 돼. A3,
A4, A5. 근데 3부터는 차례대로 3, 4, 5 자연수 차례대로 이렇게 대입해서 맨 마지막에 AN까지를 더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SN이라고 이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SN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첫째 항부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첫째 항부터가 아니고 세 번째 항부터니까 SN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뭐 굳이 쓰자면 SN-SE 정도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이만큼이 빠졌으니까 이만큼은 앞에서도 두 개 더한 거잖아. 요 두 개만 묶어서 SE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되시겠죠? 예, 지금 배우는 시그마와 예전에 배웠던 SN의 사용법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이 합에서는 첫 번째 항이 원래 수열에서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3을 대입한 게 맨 처음에 나온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반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0까지를 더했다 라고 해보십니다. 이거를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시그마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항이라는 걸 먼저 구해줘야 돼요. 첫 번째 일반항 3, 6, 9 땡땡땡인 걸 봐서 3씩 증가하는 거죠. 네, 이거 등차 수열이네요. 그래서 AN을 첫 번째 항 3 플러스 n-1 곱하기 3 정리해서 3n처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시그마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자는 사실은 n이라는 문자가 아니고 k라는 문자를 이용해요. n은 주로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이 위쪽에 보통 n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n 말고 k라는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을 ak로 바꿔요. k는 별게 아니죠. n 대신에 k, n을 k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3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쓰는 겁니다. 자, 일반항을 구한 것을 여기다 썼어. 두 번째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체크하면 되는 거죠. 첫째 항, 그 다음에 마지막 항. 첫째 항은 3이고 마지막 항은 30인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 항이 몇 번째고 30이 몇 번째 항이고를 나타내는 거야. 첫 번째 항은 당연히 K 대신에 1을 대입한 거니까 K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요. K에다가 10을 대입해주면 30이 나오는 거죠.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시그마의 형태로 고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로 일반항을 잘 구해서 n을 K로 고쳐서 뒷자리도 써주고 이것과 이것 항 번호를 여기 우리가 직접 만들 때는 보통 여기를 1로 쓰겠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들을 전부 다 시그마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일반항만 잘 구할 수 있으면 시그마로 고치는 게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합의 기호 시그마의 성질 있어요. 뭐 사실 성질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범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범위는 1부터 N까지가 아니고 어떤 범위라도 다 똑같습니다. 시그마 자체 성질이라고 보셔야 돼요. AK, BK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자, 어떤 의미냐? 먼저 요거를 뭐 굳이 말하자면 덧셈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AK 플러스 BK라는 것에 대해서 합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구한 식에 대해서 또는 항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들을 쭉 다 더해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묶여있는 형태입니다. 굳이 나열을 하자면 K에다 1을 대입해주면 A1 플러스 B1 더하기 A2 플러스 B2 더하기 A3 플러스 B3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아마 AN 플러스 BN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따로 시그마를 붙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끼리 더하고 이것끼리 더해서 다시 한번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게 다 왜 성립하는 거냐 하면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이 식을 굳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AN까지를 더한 거에다가 다시 B1부터 B2까지 이렇게 해서 BN까지를 더한 거. 어차피 괄호가 여기 있지만 다 덧셈이기 때문에 괄호의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순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를, 이 덧셈을 나눠서 따로따로 덧셈으로 바꿔줘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덧셈만 되느냐? 아니에요. 뺄셈도 돼요. 뺄셈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앞에 조금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앞에 C가 있고 요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AK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다음에 시그마 앞에 곱하기 C가 된 거야. 마치 시그마 안에 있는 C를 곱한 거, 요거를 시그마 바깥으로 빼낸 것 같죠.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굳이 수식으로 얘기하자면 공통인수로 묶어냈다, 분배법칙을 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K에다 1을 대입해주면 C 곱하기 A1 더하기 C 곱하기 A2 더하기 C 곱하기 A3 더하기 C 곱하기 AN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 C 묶어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N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거예요. 곱해져 있는 C 같은 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이걸 보통 우리는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시그마를 붙일 수 있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시그마 앞으로 빼내도 된다 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마지막 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지 말고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이라고 해보십시다. 뜻이 뭐라 썼냐면 K에다가 1을 대입해서 써야 되죠. 근데 여기에 아예 K가 없잖아. 그죠? 그 대입할 것도 없죠. 대입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3이라고 쓰면 이게 K에다 1을 대입한 거야. 더하기 K에다 이제 1 대입했으면 2도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K가 아예 없죠. 대입을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3을 쓰면 그게 K에다 2를 대입한 거예요. K에다가 3을 대입한 거고요. 맨 마지막에 K에다가 N을 대입한 겁니다. 여기에 K라는 문자가 없다는 얘기는 대입할 것도 없으니까 대입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걸 자체적으로 한번 쓰면 벌써 대입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3 곱하기 N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K라는 문자가 섞여 있지 않을 때는 마치 이거 두 개를, 이게 개수랑 마찬가지거든. 1부터 N까지였으니까 두 개를 곱하는 듯한 공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라고 되어 있을 때 C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재밌는 걸 한 개를 보여주도록 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라고 해보십시다. 처음에 할 때는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여기 AN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 이렇게 생각해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K가 없잖아. 이건 N이잖아. K에다 1 대입해야 되는데 K가 없잖아. K에다 1을 대입하려고 K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뒤쪽에 있는, 시그마 뒤쪽에 있는 식에서 K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1을 대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K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식에서 K를 찾아야 돼. 거기에다가 1을 대입해 줘야 되는 거야. K에다 1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1 플러스 1이라고 하기도 해요. 틀려요. 안 돼요. K는 여기만 있는 거지. 이건 N이란 말이야. K에다가 1을 대입해서 새로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1 플러스 N 이렇게 쓰는 거죠. 더하기 K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2 플러스 N. N은 왜 그대로 쓰는 거야? K가 아니니까. K가 아니면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3 플러스 N 더하기 N, 10 플러스 N, 10 플러스 N. 맨 마지막에 10이죠. 10 플러스 N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게 N이었으면 N 플러스 N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
문자를 잘 찾아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덧셈 뺄셈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이걸 실수배라고도 많이 얘기해. 실수배,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앞으로 빼내는 거. 그 다음에 K가 없을 때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마치 시그마를 나눠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 될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곱셈 나눗셈이야. 덧셈 뺄셈이 되니까 왠지 곱셈 나눗셈도 될 것 같거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씁니다. 완전 틀린 거죠.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 덧셈 뺄셈. 새로운 기호를 배웠으니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공식들만 배우는 거야, 지금.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따로따로 나눠 쓸 수 있어. 곱하기 안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제곱도 막 이렇게 써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안 되죠. 안 되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BK. 분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이런 것들은 시그마를 나눠서 쓰면 틀리는 거예요. 되는 건 딱 세 가지. 덧셈, 뺄셈.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요랬을 때만 시그마를 부분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그마랑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를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게요. 여기까지.